안녕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까닭에 혹 악성 댓글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늘 커뮤니티에 오른 고부 갈등을 읽으며 그래도 난 좀 낫다는 위안을 받으며 살았는데 오늘은 막상 제가 글을 올리는 처지가 되어 서글프네요. 저는 신랑과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로 만났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솔직하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 그리 큰 고민 없이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간의 꿈같던 신혼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새 태어난 우리 아기에게 전셋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와 우리의 전셋돈을 합하고 내 비자금 1,0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여 지금껏 2년을 보냈습니다. 합가 후 근 1년 동안은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른 시어머니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지면 절대 머리를 감을 수가 없다는 것과 빨래를 삶을 때 아기 빨래와 신랑 빨래를 같이 삶아서는 안 되며 현관 청소를 할 때에도 문턱에 신발을 올려두면 안 되고 등등. 그런데 제가 직장을 관두고 둘째를 임신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아이를 잠재우려고 양치를 시켰는데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이가 원한다고 매실 주스를 꺼내오셨기에 끝까지 말렸더니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오이를 굶으시더군요. 어머니 손해니까 식사는 하시라고 하니 굶어 죽었다고 신문에 날 테니 상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매우 헌신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늘 내세우시며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십니다.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쯤 장을 보시거나 목욕을 갈 때가 아님 24시간을 집에만 계십니다. 집에서 온종일 하시는 일이라곤 새끼 밥 차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음식 솜씨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셔서 내가 뭘 좀 만들려고만 하면 잔소리이십니다. 샐러드를 크게 썰었니? 김밥에 깨소금을 왜 넣느냐? 계란말이 위에 케첩은 뭐 때문에 뿌리느냐? 등등. 내가 김치를 썰면 맛없어 보인다 하시고 찌개를 담으면 그런 그릇에 담으면 음식이 없어 보인다고 눈앞에서 그릇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 일체 식사 준비를 안 합니다. 일일이 신경전을 벌이기 싫어서요. 남들이 보기엔 시어머니 부엌되게 만들어 놓고 밥 얻어먹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로선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올 1월부턴 막내 신우가 이혼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살려니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전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왜냐면 갈 곳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 신우도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 잡히는 대로 독립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딸 편히 자라고 거실에 나와서 주무시더군요. 한겨울에도 갑갑하다고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말입니다. 근데 자식 사랑이 넘쳐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사흘 들어 모녀간에 큰 소리가 오가며 통곡입니다. 태교를 해야 하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4살 된 우리 딸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도 핏줄이 다른지 딸하고 싸운 날은 단 하루 굶으시더군요. 자기 아들인 신랑도 집이 지옥 같다고 하는데 전 어떻겠습니까? 신랑은 아버지 없이 어렵게 컸지만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타느라 그 흔한 MT 한 번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서 꿈을 펼쳐보려다 어머니와 연관된 일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구슬한다고 난리치고 채소 장사를 하다가 일수비 4천만 원을 져서 신랑이 직장 다니며 밤에는 붕어빵을 구워 팔며 그 빚 다 갚았다더군요. 한때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당당하십니다. 젊어 혼자 되어도 너를 다 키웠지 않냐 하시면서요. 그리고 며칠 전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한판 설전이 벌어졌어요. 방을 닦느라 부엌에 놓여있던 과일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또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먼지 안 들어가게 잘라뒀는데 뭘 그리 깨끗한 척하냐? 하시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더군요. 갑자기 날벼락을 만나 어이가 없었는데
하나하나 들먹이시더라고요. 우리 집 정수기가 작아 물 뜨는 바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제는 내가 그걸 3번이나 뜨더라고. 또 자기가 깨끗이 빨아놓은 걸레를 방 닦을 때마다 씻는 이유가 뭐냐고. 식탁에 수저를 놓을 때마다 물에 씻는 건 자기가 더러워서냐고. 그래서 저도 대들었죠. 과일 그릇은 식탁이 비어있으니 올려놓았고 걸레질 할 때마다 한 번 빠는 건 습관이에요. 그리고 수저 그릇이 뚜껑이 없어서 먹기 전에 헹구는 거고요. 신랑도 기가 차서 우리가 이혼하길 원하시느냐고 소리치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아무래도 사사건건 그러시는 건 온종일 집에만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노인 대학도 가시고 친구도 좀 만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늘 집에 계시니 나도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 하나 오가기도 힘들고 불편하다고 했더니 그 말에 완전 감정이 상하셔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래저래 다 싫고 심정도 복잡해서 친정에서 며칠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절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같이 무뚝뚝하고 깔끔한 채 하는 성격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방이라도 한 칸 얻어줘라. 혼자 편히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매우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꼭 아기가 있어라기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잃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분도 거의 없습니다. 네가 친정 가면 꼭 자기가 잘못한 줄 아실 거 아니냐고 해서 전 친정서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친정어머니도 며느리랑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편을 든다고 말씀드리니 말을 들어보니 그건 너희 올케가 사람 좋고 착해서라고 하십니다. 정어머니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혼하겠으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구하시라고 하니 지금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중간에서 너무 고생이니 자기가 나가야 한다고. 어머닌 어찌 자기 핏줄만 생각하시느냐니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시어머니나 저나 둘 다 예민한 성격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 불효인 줄 알지만 당분간 떨어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세 사람이 합의를 본 게 바로 어제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신우는 자기도 어머니와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해 혼자 독립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너희가 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도 감당기 어려워질 게 뻔하니 자기가 참고 살 테니 네가 성격을 고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대요. 자기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나갈까 말까 이러십니다. 도대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말이 없는 걸 보니 너는 내가 나갔으면 하고 바라는구나 하시네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해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놓고 이제와 자기가 희생할 테니 넌 날 못 나가게 붙잡으라는 식이니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 밤 근무하면서도 제 심기 살피느라 전화를 했지만 도저히 밝은 목소리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임신하고서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천벌을 받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천사표도 아니고 어른한테 대들기도 하는 나쁜 며느리지만 서로 정이 들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의 피해의식만 늘어놓는 시모를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 말입니다. 글로 엮어내어도 무거운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네요. 후기. 결국 시어머니랑은 분가였어요. 돈이 들지언정 그게 모두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좋을 테니까요. 분명 시어머니도 원했던 분가였는데 막상 분가가 결정되니 어찌나 또 안 나가시려고 하는지. 그런데 따로 살지 않으면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완강하게 대놓고 따로 살자 말씀드렸네요. 곧 있으면 아이가 나와요. 어머님도 본인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행복한 기운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어머님은 남편과 신우가 좀 더 챙기고 살피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나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요. 비록 그게 나쁜 며느리의 타이틀을 달지언정 저와 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진심으로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성격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니 어머님 나가서 살으라 하세요. 뭘 망설이십니까? 이미 나쁜 며느리 다 되었는데 어머님도 원하시던 분가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확실히 못 박으심이 좋을 듯. 고생 많이 하셨네요. 빨리 마음 편해지시고 태교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사연. 혼자 밥 못 먹는 남편. 포도 껍질도 까달라는데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혼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연애 1년 하고 현재 결혼한 지 4주 되었습니다. 집안일 해본 적 없다며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밥을 혼자 안 먹어요. 정확히는 생선은 다 발라줘야 먹고, 새우는 껍질 까줘야 먹고, 조개는 껍질에서 꺼내줘야 먹고, 치킨은 뼈 발라서 살만 줘야 먹는다네요. 그 외에도 많죠. 게, 랍스타 등등. 이걸 처음 알게 된 사건은 간장게장 때문이었어요. 숟가락에 밥을 푸더니 저한테 내밀면서 살 발라서 올려달라고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손 많이 가고 귀찮은 거 너무 싫고, 또 손에 양념 묻는 것도 찝찝해서 이런 거 내가 발라먹는 거 싫어요. 그래서 다 손질된 음식만 먹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정신적인 혼란이었던 저는 그래? 그럼 간장게장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 안 먹으면 되지 했습니다. 간장게장이 메인이었지만 다른 반찬들도 있었고 계란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간장게장 좋아한대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먹기 좋게 다 해주셨답니다.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제가 말했어요. 난 자기가 이럴 줄 몰랐어. 혼자 못 발라 먹으면 문제 있는 건데. 근데 결혼 전에는 뭐 발라달라는 적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했더니 연애할 때는 그래도 남이니 안 물어본 거고 지금은 가족이니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남편이 말하길 과일도 예를 들면 딸기는 꼭지 다 따고 귤도 껍질 다 까서 먹기 좋게 나눠야 하고 수박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서 모든 씨 다 발라서 줬으면 좋겠어 하더라고요. 최악이 포도입니다. 하나하나 다 껍질 벗겨서 안에 씨앗 빼고 달라고 하는데 무슨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자기는 그 포도 알맹이를 수저로 퍼먹는다네요. 아, 그 포도 안 먹고 말죠. 아니, 같이 안 살라고요. 1년 연애하면서 저런 모습 본 적 없어서 사기당한 기분이거든요. 무슨 노예도 아니고 저런 걸 다 어떻게 해주나요? 근데 저더러 무슨 이런 일로 자기를 사기꾼 취급하느냐고 난리예요. 자기가 나이, 직업을 숨기길 했나 월급도 따박따박 가져다 줄 건데 왜 사기꾼 취급을 하냐며 절 완전 예민충으로 몰아가네요. 저한테 예민충이라고 지 입으로 직접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도 35살로 나이 많은데 저 인간이 왜 39살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참고로 저 전업주부 아니고 맞벌이에요. 물론 남편이 결혼하고 일 그만둬도 된다고 했고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요. 참고로 남편 석사도 있고 직장도 멀쩡하게 다니고 그래서 전응아인 줄 몰랐어요. 저 정말 속은 기분이고 화가 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고요. 전 저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해서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남편 말대로 저 정도는 사기급도 아닌가요? 추가.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네, 그만큼 어이없어요. 저 그리고 안 해줍니다. 그냥 혼자 먹어요. 끝까지. 그래서 피 터지게 여러 번 싸웠고 지금은 냉전 중이에요. 저는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 몇 번은 고쳐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시엄마한테 돌려주려고요. 39년 동안 시어머니가 해줬다 해도 결혼했고 성인이면 혼자 해보려고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고 저한테 끝까지 해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니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제일 큰 문제는 지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해주면 숟가락을 식탁에 확 내리치거나 던지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안 먹어 이러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배달 시켜 먹습니다. 웃긴 건 밥은 처먹으려고 포장된 음식 오픈하는 건 하면서 처먹고 난 뒤 정리는 안 합니다. 그대로 식탁 위에 내버려둡니다. 저런 남자가 저 문제만 있겠어요? 살림 안 해요. 할 줄 몰라, 여보가 해줘 이런 말들을 달고 삽니다. 연애하는 동안 또 결혼 준비하는 동안 밥 먹어봤을 텐데 어찌 몰랐느냐고요? 네, 몰랐어요 정말. 저랑 연애하는 동안 저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둘 다 부모님과 아직 함께 살고 있어서 항상 밖에서 데이트했어요.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하고. 전염병 너무 심할 때는 많이 안 만난 기간도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깨알같이 많이 만났는데 진짜 몰랐어요.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스스로 뭘 굽거나 까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한 모습 보인 적도 없고요. 삼겹살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한테 팁 주면서 고기 좀 구워주실 수 있겠냐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파스타, 횟집, 뷔페, 스테이크 등등 그래도 많이 먹으러 다녔고 기억나는 건 스테이크 혼자 썰어 먹었고요. 아무튼 전 마음 정리 다 되었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남 수발들면서 살라고 저희 부모님이 저 키워주신 거 아니니까요. 댓글: 할 줄 몰라서 그러겠어요? 지능이 낮아서도 아니죠. 침팬지도 바나나 껍질 까서 먹던데. 연애할 때는 정상인인 척 하다가 결혼했으니 못 모르겠지 하면서 아내를 부려먹기 위해 길들이는 중이겠죠. 이혼하자 하면 더러워서 내 손으로 먹는다 이러면서 양보하는 척 할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